이번에는 유형자산의 후속 원가와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속 원가라는 게 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있죠.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런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 방침은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일상적인 수선 유지, 원상 회복,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산의 성능을 미치는 기간이 좀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지출, 그럼 이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장기간이죠. 유형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지출, 자산의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장기간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감가상각에 대한 게 있는데, 자, 감가상각 방법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작업시간법 이런 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자, 이거를 뭐 그냥 뭐 정액법을 만약에 계산 문제를 물어본다?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이걸 뭐 틀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잖아요. 그럼 이제 장부금액이 나오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일단 알려줘요.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이 장부 금액을 측정할 때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취득원가를 구하는 문제 이런 유형으로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률법은요, 매년 일정한 비율만큼을 상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상각률 곱하기 전에 정액법하고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은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정률법은 이게 아니라 미상각잔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상각률을 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합계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모가 연수합계고 분자가 연차 역순이죠. 예를 들어 자, 내용 연수를 4년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면 얼마가 돼요? 10이죠. 첫 번째 연도에는 10분의 4, 두 번째 연도는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이제 상각을 하는 게 연수합계법입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취득원가가 1억 원이고 잔존가액이 1,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그럼 여기에서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가 돼요?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9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 기계장치는 5년 동안 1,500시간 동안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몇 시간씩 사용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률이 있는데요. 자, 이거 내용 연수가 5년이고요. 취득원가가 1억 원, 잔존가치가 1,000만 원. 그럼 취득원가 1억 원에서 잔존가치를 나누면 0.1이네요. 10%.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계산한다면 정률이 1에서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계산기로 이거를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0.369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액법 5년 동안 9천만 원을 감가상각할 건데 그럼 정액법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9천만 원 나누기 5를 합니다. 그럼 1년에 1,80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하죠. 그 다음에 정률법이 있어요. 자,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비율만큼 감가상각을 하는 게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첫 번째 연도에 1억 원에서 자, 곱하기 0.369를 곱하면 3,690만 원을 상각을 하고요. 자, 2차 연도 1억 원에서 그럼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 3,690만 원을 빼볼게요. 자, 그럼 6,310만 원이 나오죠. 여기에서 0.369를 곱합니다. 그러면 23283,900. 그 다음에 이제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취득원가에서 1년째 감가상각비, 2년째 감가상각비를 뺀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0.369 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은 내용 연수가 길어질수록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1에서 지금 정률이 0.369잖아요. 1에서 0.369를 빼면 0.631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1차 연도 감가상각비에서 곱하기 0.631을 곱하면 2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연도 감가상각비에서 0.631을 곱하면 3차 연도가 나오고 3차 연도 감가상각비에서 또 마찬가지로 0.631을 곱하면 4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5년 동안 9천만 원을 감가상각하잖아요. 자, 5차 연도 5년간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9천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이게 이제 정확하지 0.631을 곱했을 때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9천만 원을 감가상각해야 되죠. 그래서 5년 동안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9천만 원이 되게 하려면 이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연수합계법 보도록 할게요. 자, 5년 동안 9천만 원을 감가상각할 건데 자, 내용연수 5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면 15가 되죠. 첫 번째에 15분의 5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연도 9천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 건데 2차 연도에는 그러면은 15분의 4, 3차 연도에는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게 연수합계법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시간 비례법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9천만 원이고 자, 이번에 사용시간이 1,500시간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감가상각 대상이 9천만 원이고 1,500시간을 작업하겠다. 그럼 시간당 6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자, 1차 연도에 어떻게 돼요? 6만 원 곱하기 400시간을 하면 1차 연도에 240만 원이 계산이 되죠. 1차 연도에 6만 원 곱하기 400시간에서 2,400만 원. 2차 연도에는 350시간을 곱해서 2,100만 원이고 3차 연도에는 330시간을 곱해서 1,980, 4차 연도, 5차 연도 이렇게 사용시간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게 무슨 방법? 작업시간 비례법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을 비교했을 때요. 자, 이거를 해보니까 자, 우리가 또 이런 사실이 있었네요. 자, 1차 연도 감가상각비만 한번 자, 1차 연도 자, 감가상각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도에 가장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거 정률법이죠.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이 그 중간이고 마지막으로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률법이 가장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액법이 가장 작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연수합계법이 중간 성격이에요. 자, 회계처리. 감가상각을 할 때 회계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기중취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유형자산을 자 10월에 유형자산을 취득해요. 그럼 올해 감가상각을 할 때는 10월, 11월, 12월 다시 말해 3개월분만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중 처분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내가 2월에 유형자산을 처분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1월, 2월 자, 2개월분 감가상각을 하고 2개월분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자, 감가상각 방법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전진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전진법. 과거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아요. 자, 과거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당기 이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 200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내용연수는 5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해요. 자, 이걸 잠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1000만 원에 취득합니다. 자,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자, 그리고 정률은 0.451을 적용한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먼저 1년째 상각을 합니다. 자, 정률법은 초창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을 하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 451만 원을 상각했더니 이제 549만 원이 장부 금액으로 남았어요. 자, 내용 연수가 어떻게 돼요? 자, 내용 연수는 뭐 언급이 없죠. 근데 잔존 가치 없고 정액법이래요. 자, 그럼 앞으로는 이 549만 원을 자, 549만 원을 나머지 남은 4년 동안 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549만 원에서 4년을 나눠 볼게요. 그럼 앞으로 이제 1년에 얼마 감가상각해요? 137만 2,500원만큼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제 7-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자, 3일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2000X 3년 말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 자,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죠. 자, 그러면 자, 장부 금액 한번 좀 볼게요. 이것도 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100만 원에 취득합니다. 자,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 0이고 정액법. 그러니까 5년이 되었을 때 0이 되는 거죠, 원래. 그런데 2000X 3년 초, 그러니까 1년 초에서 3년 초까지 2년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은 자, 2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면은 60만 원이 장부 금액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치 비용 10만 원을 지출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얼마가 되죠? 10만 원, 70만 원이 되겠죠? 자, 7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돼요? 자, 이거 내용 연수가 5년 연장되었다. 예, 직선인데 좀 이게 휘어졌네요. 그럼 이제 장부 금액이 자, 60만 원에서 자본적 지출을 했으니까 장부 금액이 70만 원이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감가상각해요? 5년간 감가상각을 하죠. 그러면 연간 14만 원을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그 문제는 뭐를 물어봤어요? 자, 2000X 3년 말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이 70만 원이었다가 14만 원을 상각을 하면 얼마가 남겠어요? 56만 원이 되겠죠. 자,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자, A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 재경관리사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이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항을 읽어볼게요. 문항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 형태를 소비되는 형태에 반영하여 당연한 말 적었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 맞고요. 그리고 기간별 비교가 가능한 게 좋겠죠. 한 가지 방법을 정했으면 가급적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자, 이거는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까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고, 무형 자산은 합리적인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정액법으로 해요. 자, 3번 문제. 감가상각비로 인식되는 금액이 가장 작은 것은? 자, 일단 앞에서 이거 있었죠. 정액법. 자, 정액법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정률법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은 가장 작은 거 2번하고 4번은 자, 아닌 것 같고 생산량 비례법하고 정액법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정액법. 자, 1년에 자, 이거 5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잔존가치 50만 원을 빼면 450만 원이죠. 감가상각대상 금액이 450만 원이고 5분의 1을 계산해 보면 1년에 90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볼게요. 자, 감가상각대상 금액이 45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거 자, 어떻게 돼요? 자, 생산 수량이 6,000개를 생산할 것 같은데 이 중에 1,500개를 계산을 했네요. 약분해 보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계산을 해보면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면 1125000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인식되는 거 가장 적은 거는 정액법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에는 8장 유형자산의 인식에 대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